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people read a poem. poem이라고 하는 단어랑 poetry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poem이랑 poetry의 차이점이 뭐죠? 그쵸? poem이라고 하는 건 그 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poetry라고 하게 되면 그 장르를 말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a poem 당연히 a poem이라고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를 읽을 때 many of them try to find one correct meaning. 그리고 여기다 파란색 줄거 너무 훌륭해요. 아주 잘했죠. 그죠? 아주 훌륭해요. 네. 네, 숙제를 안 한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잘했다. 네, 그래서 아주 올바른 어떤 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통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다가 제가 요거는 추가적으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통념이에요. 도입에서 통념이 나오고 있어요. 네, 통념이란 뭐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try to find one correct meaning. 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한대요. 그죠? 근데 지금 파란색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번부터 they believe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는데 the writer had a clear message. 지금 얘네가 착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had a clear message.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믿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인의 삶이라던가 그 시가 작성이 됐던 그 시기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they can figure it out.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들의 생각이야. 통념의 생각이야. 통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3번에 보니까 어때?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났던 이 this라고 하는 부분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도 해? Compare the poem with real fact. 아니 이게 무슨 신문 기사냐고. 그쵸? 이걸 팩트랑 같이 비교해서 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원래. 안 된다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compare 이하 부분에다가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to check its meaning 이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진짜 사실과 비교해보는 일도 있대요. 덜어 있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어때?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이라는 건 뭐야? 지금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의미를 찾으려면 그 시인의 삶과 그 배경적인 어떤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시라고 하는 게 about the even when a poem is about a real event.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사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관련이 있더라도 it doesn't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like a news article or a report. 이게 무슨 기사가 아니니까 얘들아. 보고서가 아니니까 그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6번에서는 어때요? In fact, the meaning of poe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대요? 달라질 수 있어. 누구에 따라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첫 번째 who is reading it. 그걸 누가 읽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시고 두 번째는 when it is read. 이게 언제 읽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세 번째는 in what context. 그리고 어떤 문맥의 어떤 부분에서 읽혀지는지 때문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의미의 가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poem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처리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의미가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시의 의미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가변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7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가변성에 대해서 더 심지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Even more true. This is even more true. 심지어 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For stories and poems that are not based on real life. 그러니까 실제 삶에 기반하지 않는 이야기나 시에서 더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즉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시라던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스토리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훨씬 더 그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보니까 they don't have one background라고 했죠. 요거 파란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have one background가 그죠?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걔네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떻대? 이 C라고 하는 건 어떻다? It's not a fixed message. 이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노란색으로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not a fixed message라고 하게 됐을 때는 보라색이 맞는데 저는 요거 파란색으로 처리하거든요. fixed message 이렇게. 네, 그러면 파란색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정적인 메시지가 아닌 이유다라고 했으니까 고정적이지 않다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9번에서는 무슨 얘기 나와?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A special kind of language.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언어인데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a special kind of language에다가는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뒤에 각각의 독자들이 discover their own meaning.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의미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언어다라고 했죠. 그래서 discover 이하 부분에다가 보라색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giving one answer. 한 가지의 어떤 해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상 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문이야? 첫 번째 이해와 두 번째 감정. 제가 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났잖아요. 요 ing가 들어왔다고 해서 얘는 동명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동명사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동명사면은 무엇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대상이 목적어로 나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understanding은 이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일반 명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일반 명사가 나오고 emotion이란 또 다른 명사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앞에 나왔던 to는 전치사의 to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와 감정으로 to 이어지는 가는 그런 문들을 많은 문들을 열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색깔은 요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됐죠? 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통념이 제시한 게 맞고요. 그쵸? 정확한 뜻을 찾고 싶어 한다. 자, 그리고 그 통념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2번부터는 통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가가 뚜렷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라던가 아니면 그 역사 같은 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과 비교해서 뜻을 찾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까지도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지금 언급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본론이 여기 두 번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통념 반박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죠. 통념 반박. 반박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가 현실에 대한 것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팩트에 관련된 어떤 내용일지라도 이게 지금 기사라든가 보고서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전달 매체가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죠?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그죠? 객관적 사실 전달 매체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독자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변성. 바뀔 수 있음. 그래서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적어주게 되면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언제 읽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맥락으로 읽히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가변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현실과 바탕이 아닌 이게 결국 뭐야? 이게 팩트가 픽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픽션인 경우. 이게 지어진 이야기일 경우에 대해서가 더 그렇단 얘기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배경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특히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시의 경우에는 단일한 배경이 해석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맥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여러분 저는 3번 결론으로 갔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뭐였어? 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메시지는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다시 명시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선 어땠어? 특별한 언어인데 독자가 의미를 찾게끔 해주는 그런 언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셈이라 보시면 되겠죠. 얘를 이제 2번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3번에서는 역할을 얘기해줘요. 시의 역할. 역할이 뭐였어? 한 가지 답을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라던가 감정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독자들에게 이해와 감정,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와 감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가능성.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 시는 그 시를 읽는 독자들마다 그들의 의미를 찾게 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짤막하게 얘기하면 시 해석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야. 시 해석의 다양성. 짤막하게 보면 시 해석의 다양성. 즉 뭐야? 시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독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시는 고정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독자들이 그들만의 의미를 찾게끔 하는 특별한 언어이다. 좋아요. 그래서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시는 독자 개개인의 해석과 문맥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시의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제가 좀 추가적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one answer이 아니라 own answers. 그죠? 되게 자기만의 어떤 the own answer 혹은 own answers. 자기만의 그런 대답이 정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너무 잘했는데요? 완벽해.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자, poetry not one answer but many doors. 요거 왜 색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뭔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둘, 셋. 그냥 또 써야 되니까. 네, 미리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poetry not one answer but many doors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처리 한번 해봤고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읽기 전 활동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 오셨을 부분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네, 정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작가가 정한다 아니다? 아니다. 독자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배경지식에서는 시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정확하게는 정답이라는 부분에다가 쳐야 되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죠?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요. 열린 텍스트다. 그죠? 시라는 것은 정보 텍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시의 해석은 독자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봄날이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봄날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오늘 poetry 이런 단어들, 여러분 요 단어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죠. 내년에 그 윤동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3학년 교과서에. 이거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평인들. 네, 그래서 단어들 다 공부해가지고 오셨을 단어들이어가지고 저는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약간 허락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allow. 그래서 allow랑 관련 있는 단어 좀 같이 정리해봤거든요, 오늘에.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카드를 작성을 하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permit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식적이다, 형식적으로 허락하다라고 얘기할 때 perm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로는 permi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let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역동사잖아요. 얘는 시키다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허락의 느낌이, 허락의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uthorize, 얘는 권한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approve, 찬성하고 승인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enable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대표적인 또 오형식 동사가 되죠. 네, 그래서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써가지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가능하게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 김에 정리를 같이 해봤어요. 됐죠? 됐죠? 이게 얘들아 허락의 표현이잖아. 허락의 표현.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금지 표현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건 다음에 2장을 아마 적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한 장 더 적으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요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ow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형용사니까 다음에 명사가 당연히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처럼 쓰였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his own처럼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니까 결국 여기는 품사가 다 다르기에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만 확인하면 문제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불러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번에는 article. 자, 2번에는 contact. 3번에 correct. 4번에 discover. 5번에 compare. 자, 밑에 볼게요. 밑에는 C, B, A, C, A. 자, 여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Any questions? 질문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본문 탐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탐구는 주제랑 저자의 의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 같이 로직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로직 바탕으로 이제 다시 치면 시라고 하는 거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 이게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립하고 있는 두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대립하는 관점이 뭐야? 하나는 정답이 있다라는 관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의미가 없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가 두 번째 관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변환이 되는 지점은 접속사에서 표시를 해주죠. but, 그죠? 그래서 4번의 but에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that way가 가리키는 방법 말은 뭐냐라고 했는데 4번의 that way거든요. 4번의 that way 무슨 얘기죠? 여기 that way way는 한 가지 의미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방식은 알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의 의미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의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 통념을 반박하는 글은 다음이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도만 나오고 부연 설명 쭉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9번에 나왔던 요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주제가 나왔다라고 작성해 주셨으면 됐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에서 하나의 뭐를 찾아? 정답을 찾아. 그지? 정답을 찾는 태도. 시는 뭐를 전달해요? 사실 혹은 진실. 그죠? 사실 혹은 진실. 그 다음에 시의 뭐는? 의미는. 그죠? 시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 그래서 시는 뭐의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의 혹은 고정된 둘 다 돼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고정된 메시지가 아니라 누가 찾아?
독자가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독특한 언어이더라. 그래서 지금 시를 봤을 때 이렇게 모르잖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객관적 사실을 얘기해주는 그런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는 이렇게 생각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을 여는 것과 같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을 열었어요. Many doors를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opens many door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결국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해석이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요거는 답이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핵심 체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과제로 이제 낼 거고요. 핵심 체크부터 과제를 좀 해가지고 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좀 봐볼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